어제 바른정당에 9명이 탈당해서 11명만 남아서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졌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올해만 3번을 탈당을 해서 기록을 세웠다는데요. 새누리당을 탈당할 때 바른정당에서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거,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 해서 3번을 탈당했다고 합니다. 자, 몇 분이요. 제가 바퀴벌레들이 모여서 다 소굴을 만들 것이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왜 황장수 소장은 보수가 뭉쳐서 단합을 해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지 그걸 갖다가 잘못했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무슨 바른정당도 한국당도 애국당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가차없는 비판을 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이들은 보수를 표방해서 한마디로 밥벌이하고 자리를 누리는 것이지 올바른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여가지고 문재인 정권만 씹으면 저절로 호박이 굴러 떨어질 것 같습니까? 지난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뭐 잘못해서 탄핵에 참여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는 걸 홍준표 대표가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 때는 표를 얻겠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너무 가혹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선 때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자신이 당권을 가지고 앞으로 쭉 끌고 가려니까 또 비판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당의 가장 중요한 이렇게 당을 정권을 망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현재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지난 대선 때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는 거고요. 또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면서 개혁 보수를 하겠다고 기어나간 사람들이 개혁 보수의 한마디로 내용이라도 한번 제시하고 해보다가 안 돼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박근혜 한 명을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의 개혁 보수가 수구 보수의 갈림길이 달려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안 시키고는요, 개혁 보수냐 아니냐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좀 깨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친박을 제거하고 당권을 김무성과 홍준표가, 특히 홍준표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좀 갖고 가보자라는 부분에 김무성은 그럼 나는 국회의장이라도 하거나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저기 지금 저 바른정당에 있다가 그것도 장악하지 못하고 유승민 당 되고 이럴 것 같으니까 내 돌아갈게. 차라리 비박 비주류끼리 친이끼리 다 뭉쳐서 친박은 제거하고 우리끼리 나눠 가지자라는 거지. 거기에 박근혜의 출당에 어떠한 보수 혁신의 보수 개혁의 가치가 있냐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유석춘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시켰지만은 그 양반도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다가 나중에는 또 박근혜 출당에 찬성하는 발언을 합니다. 제가요, 솔직히 말하면 보수 진영에 있는 대부분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앞뒤가 맞는, 그래도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탄핵에 대한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문재인 정권이 탄핵에 대한 부분 때문에 등장을 했다. 저는 이런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니, 탄핵을 안 되고 12월 달까지 그 상태로 굴러갔으면 정권 교체 안 됐겠어요? 잘못한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들었을까봐 다 옹호해라? 저는 그런 데 대해서도 못합니다. 어차피요, 들었을 정권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와 무능한 이명박 두 사람인 겁니다. 무능하기도 했고 부패하기도 했다는 것이 제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꼴로 보수가 되지 않으려면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9년에 봤던 보수 정당의 무능하고 부패하고 웰빙하고 기득권 지향적이고 가진 자들 편을 들고 이런 취향을 갖다가 바꾸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되기는 애초에 걸른 겁니다. 카프카에 변신해서 벌레가 되어버린 사람들인데 이 벌레들이 사람이 다시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예? 지금 맥락관화한데 그런 노력 없이요. 적당히 이제 예? 친박에 덮어씌워서 다들 내고 당은 내가 주로 먹고 김무성이 너도 와서 좀 먹어라. 그리고 너가 나간 사람들 이제 안 들어오면 그 밖에서 다음에 공천도 안 준다. 이제 뒤에 들어오면 그리고 거기서 그냥 떨어져가 정치 생명 그만둘 거냐. 그래 들어온 겁니다. 그럼 처음에 왜 나갔냐. 탄핵에 찬성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때 나가던 시점에 12월 달 시점으로 보면 지지율이 한 자리로 떨어졌고 새누리당이 예? 그 새누리당 이름을 달고는 정치가 불가능하다 싶었으니까 나가서 반기문을 앞세워서 뭘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남은 이 당이 완전히 형편없이 쭈그러들어서 그럴 줄 알았는데 나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저 당이 그래도 뻗대기면서 굴러가니 기왕에 있으려 하면 큰 집에 있어야지 이 작은 집에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13명은 1차로 들어오고 또 몇 명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주저앉고 두어 명은 그래서 20명은 명분이 없어서 그때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나갔던 목적은 기본적으로 탄핵 때문에 나가냐? 아닙니다. 탄핵을 했다 하더라도 탄핵을 어디 그 사람들만 했습니까?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62명인가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절반은 나가고 절반은 안 나갔어요. 62명 중에서 33명만 나갔어요. 자, 그렇다면 탄핵이 꼭 나가게 된 동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탄핵 참가한 사람 다 나가라고 누가 말한 사람도 없어요. 당시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 하던 사람은 지리 멸렬에 제가 다 숨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나간 이유는 뭡니까? 아, 한국당 갖고는 대선이 안 될 거니까 반기문이를 앞에 세워서 밖에서 대선 한번 먹어보자고 나갔는데 근데 반기문이 출마를 하지 않고 곧바로 주저앉아 버리면서 갈 데가 없어졌고 그래서 안철수한테도 러브콜도 좀 해봤는데 안철수는 너네들이 다 빨가벗고 들어와라 호락호락 이렇게 자기 거 내주는 사람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 거기도 못 가고 그 사이에 안철수 지지도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유승민 후보 내에서 안 될 줄 알면서 손은 들고 다니고 개혁보수 하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개혁보수 한다고 나간 사람들이 과거에 좀 친이 성향이거나 이 과거 새누리당이나 한국신한국당이나 이런 시절에 한 B급쯤 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새로운 가치 보수개혁이라는 것은 유승민 의원 본인이나 몇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있었을 줄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가치 공유로서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바른정당 지지율이 최근에 국민의당보다도 앞서 있었고 의원 수요에 비하면 뭐 한국당 의원이 좀 많아서 지지율이 조금 더 높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길을 닦고 열심히 가치를 내세우면서 국민들한테 노력을 하면 지지율도 근착해 유지될 수도 있었어요. 솔직히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보수의 이런 썩어 빠진 행태들 부패부터 시작해서 입만 열면 종북 척결하면서 종북의 세상을 만들어져 버린 이중성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이런 데 질려서 보수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른정당 지지율도 유지시켜 줬어요. 그런데 애초부터 나간 목적이 정치적인 양지를 향해서 같이 이 집은 썩었으니까 새 집 짓자고 간 거지 그 새 집에서 무언가를 새로운 디자인을 할 생각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보니 잘 안 될 것 같으니 빨리 다시 원상 복귀하자고 온 것이죠. 그럼 받아준 사람들은 뭐냐? 아, 이 사람들 대부분 비박이니까 받아주면 비박 세력이 늘어나고 너네들도 뭐 먹을 거 하나 던져줄 거니까 이번 기회에 오면 공천도 보장해준다. 그래서 온 거죠.
그러면서 친박 핵심들 몇 명만 날리고 박 전 대통령만 날리고 이 사람들한테 책임 다 뒤집어 세워버리면 우리는 전부 새롭게 이 당을 내년 지자체부터 끌고 가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홍준표 대표가 나머지 사람들을 바퀴벌레라고 비판했지만은 과연 그런 말을 하는 홍준표 대표나 현재 이 당의 비박들은 뭐가 다릅니까? 어떤 혁신을 했어요? 어떤 반성을 하고 어떤 성찰을 했어요? 한 게 없어요. 백서라도 제대로 하나 만드는 게 있습니까? 왜 보수가 망했나에 대해서요? 가치 있는 보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제시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요? 말장난 몇 번 하다가 끝내버리고 혁신위원회라는 데는 좌충우돌 하면서 뭐하는 데인 줄도 모르게 만들어놨고, 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라는 데는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보수가 전반적으로 거의 다 무너져 가는 부분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애국당 이야기하는데요. 그분들 잘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누구를 무슨 덕대라고 누구 잘되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조차도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당들이 과연 뭉치면 보수가 재건이 되어서 한국 보수가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하지만은 제 방송을 지금까지 듣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솔직히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게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숫자가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 있더라도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신념이 있어야 되고요.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바뀌는 시대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정치의 방법과 컨텐츠까지 다 바꿀 줄도 알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가면요. 문재인 정권 머지 않아서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무너진다고 그 밑에 가서 감나무 밑에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내 입으로 감이 쏙 들어올 것 같지요? 그게 아니라 눈덩이에 감을 얻어맞거나 코에 얻어맞거나 이맛박에 감을 하나 얻어맞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거하고 보수가 잘 되는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노무현 정권을 그렇게 저주를 했지요. 보수 성향을 가지신 제 방송을 보는 분들요. 노무현 정권이 그래 당시에 한나라당이 잘해서 넘겨받았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007년에 깨끗하고 잘나서 받았다고 보십니까? 압승을 했다고 봅니까? 이명박이 아니라 막대기만 꼽아놔도 됐을 겁니다. 왜? 스스로 무너졌으니까요. 무능과 부패, 분열로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BBK부터 무슨 온갖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당선이 됐어요. 압도적으로요. 자, 그랬으면 그야말로 다시는 좌파 정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수 9년이 정말로 잘했어야지요. 부패 척결하고요. 사회개혁하고요.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기껏해야 예? 국정원 동원해서 쓰잘데없는 일을 하거나 보수단체들 돈이나 뿌려가지고 예? 질배려 놔버리거나 또 뭐 했습니까? 예? 무슨 국정원 특수활동비. 과거의 정권들이 그런 거를 북한에 돈 주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북한에 주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하면 그거 다 조사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까발렸어야 되고 청산을 제대로 했어야 되죠. 왜 보수는 9년 동안 적폐청산을 못했습니까? 아, 그렇게 다 파놓으면 내가 도둑질을 못해먹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적당히 하고 봐줘야 나도 해먹고 가면 나중에 또 나한테도 그래 넌 못할 거다라고 해서 나도 해먹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뒤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내 비리를 쟤들도 아니 귀찮아서 그래서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던 문재인한테 정권을 자진상납한 게 박근혜 정권입니다. 이쯤 되면요. 이 자들이 정말로 광화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9명이 들어왔으니까 115명쯤 되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요. 국민 앞에 한 3일쯤은 엎드려서 텐트 치고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런 거다라고 다 열거해놓고요. 자, 우리는 배지에 연연찮고 지금 이 정권의 보수와 경제 위기에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면서 싸우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 지랄들 하고 자빠졌고요. 자, 무능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 출당해버리는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로 보수는 끝난 겁니까? 당은 핵심된 겁니까? 지금까지 안보가 정말로 위기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기껏해야 무슨 MBC 사장 문제로 국감 보이콧하고는 사흘가 만에 다시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서 대통령 면담하자고 1대1 면담하면 그래 문 대통령 앞에 홍준표 대표가 면담을 하면 뭔 일 생깁니까? 제가요 문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해봐라는 이야기를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컨닝해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어제? 그래 이런 사람들을 밀어주고 하나만 되면 저래 싸워서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요. 정말로 내가 올바른 보수의 사고를 가졌는가 한번 진짜 진지하게 반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뭘 밀어줘요? 싹수가 노랗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싫으니까 어쨌든 얘들 밀어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싫어서 이명박 밀어주고 박근혜 밀어주고 그래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보수가 한마디로 온 장안에 조리돌림을 달하면서 미천까지 탈탈 틀리는 쪽발림을 감수하고 있는 이 지경이 됐는데도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가를 생각도 안 해보고 또 복수하자 그래요? 종북 척결하자고 과거에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너네들은 어떻게 허구한 날 종북 척결 종북 척결한다고 플래카드 걸고 어깨띠 두르고 선글라스만 끼고 주먹만 이렇게 올리면 종북 척결이 되느냐. 종북이 서식할 공간들을 다 없애버려야 종북 척결이 되는 거고 그거는 부패 척결과 공정사회고 약자에 대한 보수의 따뜻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문정권이 무너지면 그래서 보수가 잡으면 또 괜찮은 세상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까? 한마디로요. 와신상담에 썰개를 씹고 장작더미 위에서 한 3년상을 치르는 만큼의 처절한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요. 이 보수라고 표방하는 이 쓰레기들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은 그 외에 달리 쓸 말이 없습니다. 저들끼리도 바퀴벌레라고 하는데 제가 쓰레기라고 표방을 한들 뭐가 틀렸습니까? 그래서요. 편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또 싸워서 하나 되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요. 누군가의 정신적으로 한마디로 종속된 일종의 노예라는 걸 한번 자기 반성을 해보길 바랍니다. 무조건 밀어요? 무조건 싸워요? 생각을 하고 싸우고 생각을 하고 밀어야지요. 문재인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몰아가면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 이 정권요. 문제 엄청 많아요. 가만히 놔둬도 좀 있으면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딱 보면 처음부터 그랬지만은 노무현 정권 시즌2예요.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세진 만큼 추락하는 속도도 더 빠를 겁니다. 무거워져서요. 그런데 이 정권이 망해서 그래 똘똘 뭉쳐서 머리 숫자만 늘린 쟤들 저 보수 야당 하나 한국당 그래 그 걔들한테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니는 이쪽도 까고 저쪽도 까고 모두 까는 목적이 뭐냐요? 저는요. 국회의원들 때문에 특정 정당 때문에 이 뉴스 브리핑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좀 더 나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다 깔 수 있지요. 사람이 어떻게
이놈도 틀리고 저놈도 틀릴 수 있지. 이 중에서 그래도 저놈이 더 나쁜 놈이니까 이놈 편들어라. 과거에 숱하게 그런 짓거리를 해봤는데요. 그런 식으로는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 경험과 철학입니다. 자, 사람답게요. 제가요, 이 얘들이 지금 트럼프 방한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제를 시정하라고 한마디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밖으로 기어놓으면 그 뒤부터는 한국당 의원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요. 한국당의 철저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은요. 이 사람들도 사라져야 될 유산에 불과한 자들입니다.